경매 절차에 대해서 처음부터 쭉 끝까지 합니다. 자, 경매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갑과 을이 당사자가 요 물건을 사고 팔면 요걸 뭐라고 해요? 매매. 매매? 네. 경매라는 것은 공개 경쟁을 통해서 매매한다. 이 경매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매매한다. 자, 그래서 경매를 하는 것은 자기가 돈 받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줘요. 안 주면 그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 경쟁을 통해서 팔아서 돈을 찾아가는 것. 그게 쉽게 경매예요.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갑이 어렵게 돈 1억을 빌려줬습니다. 1000만 원 크면 좀 쳐잡고. 뭐 10억 해도 할 말은 없지. 돈 1억을 빌려줬는데 요 을이 돈을 안 갚아요. 반대로 합시다. 자,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자, 그러면 요 을은 갑의 재산을 을이 요때 돈을 빌려줄 때 요 집이 있더라도 저당권 설정도 안 하고 차용증만 빌려줘. 차용증만 쓰고 빌려줬어요. 강큰 놈이네. 차용증 하나 받고 돈 1억 빌려주는 거 보니까. 차용증만 받고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돈을 결국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네, 안 갚아. 그때 요 을이 돈을 받으려면 갑의 요 재산이 있을 때 요 재산을 경매를 붙여야 되는데 법원에서 볼 때 을의 가지고 있는 차용증 하나만 믿고는 갑의 집을 팔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돈 1억 줄 게 있다는 걸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받는 절차가 뭘까요? 판결이에요. 판결? 을이 갑한테 요걸 유직하게 이렇게 돈 빌려준 거 뭐? 대여금.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갑을 상대로 자기가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에 따라서 판결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면 요 판결문 가지고 요 판결 받을 때 을의 말만 들어요? 다 갑의 말도 들어요? 다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갑이 돈 1억 빌려가서 돈 안 갚은 게 확실하다 싶으면 그 내용을 판결문을 이제 기록을 해요. 그럼 어떤 판결문 가지고 요 을이 요 갑의 재산을, 갑의 요 집을 경매를 붙입니다. 요걸 강제경매라 그래요. 강제경매? 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는데 요번에 이 사람이 조금 야보다는 좀 똑똑해. 이 사람이 안 주고 애를 밀 때를 대비해서 집 있나 물어보니까 있대요. 그러면 내가 혹시 네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당신 집을 팔아무도 좋다고 확인을 하자. 그때서 그래서 을이 갑의 요 집의 권리를 만드는데 그때 만드는 권리가 뭐예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권당권. 자, 저당권이나 또는 전세에 들어갈 때 전세권 설정을 했다. 이때 저당권 설정을 했다든지 돈을 빌려준 것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을 했다는 말은 그때는 갑과 을 사이에 만약에 돈 1억을 안 갚으면 또는 전세금 1억을 당신한테 나중에 반환 안 하면 내 집을 팔아먹어도 좋다고 이미 팔아먹어도 좋다고 합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합의가 된 거예요. 이게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럼 그때는 판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판결 안 받고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만 가지고 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걸 무슨 경매? 이게 임의경매라고 해요. 그래서 경매는 강제경매가 있고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때 판결을 받았다든지 이때 저당권 설정된 전세권 설정된 등기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경매를 붙이고 싶으면 이때 채권자 을이 경매 신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경매 신청은 누구한테? 법원에다가. 을이 법원에다가 요 인간이요 돈을 안 갚습니다. 이때 내가 돈 받을 게 있다는 거 확인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요걸 근거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을이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해요. 공개적으로 팔아달라 이 말입니다. 자,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경매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일단 해야 될 거 아닌가 봐요. 자, 그래서 법에서는 법원이 경매 신청 있는 날로부터 2 내지 3일 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3일 전후예요. 자, 3일 전후로 해서 진짜 이때 갑의 재산을 경매를 붙일 건지 말지를 만하고요. 결정해요. 그걸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경매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 요 갑의 요 부동산에 요 부동산에 경매에 붙여졌다는 사실을 공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을 해서 그때 이제 경매 개시 등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요 채무자에게 당신 재산을 지금부터 경매를 붙입니다 하면서 알려요. 알리는 걸 채무자에게 송달한다고 그래요. 요거나 먼저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송달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가 요 재산의 이제 압류예요. 압류. 요때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세권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이걸 물건이니까 소유자가 달라져도 병한테 팔아도 요 저당권 전세권은 순위에 따라서 계속 따라가요. 그때는 소유자 바뀌어도 염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근데 여기서는 저당권 설정한 것도 아니고 차용증 받아놨어요. 판결 받았어? 판결은 갑은 을한테 돈 1억을 주라는 판결 받았지 저당권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판결 받았더라도 만약에 요걸 안 거치면 요걸 안 해놓으면 갑이 병한테 이 집을 팔아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요 을은 갑의 요 집이었던 요 집에는 자기 권리를 행사를 해 뭐네. 그런데 이때 압류가 딱 되면 그때는 압류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실무상은 뭐부터 먼저 하느냐 등기부터 먼저 해요. 등기도 하기 전에 송달부터 먼저 해놨다 그러면 갑이 저 재산을 가만히 놔둘까요? 살짝 빼돌릴까요? 빼돌리는 게 뭔지 압니까?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상은 이걸 먼저 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먼저 딱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팔아봐야 이것은 경매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기 압류예요. 압류. 자, 그리고 자,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이후에 7일 내에 자, 7일 내에 배당 요구 종기를 많이 들어봤죠? 조금 이따 다 할 겁니다. 자, 요 집을 팔았을 때 요 집에서 돈 찾아갈 사람들은 내한테도 돈 달라고 배당 요구를 하라는 배당 요구 종기를 요 종이 날짜를까지 적어. 종기이 요 날이 말이 아니고 배당 요구 종기일을 언제까지 할 거냐 요걸 다 정해야 돼. 자, 그러고 나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이때는 3일 내에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3일 내에 집행관한테 지금 요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면 일단 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응찰하고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관한테 가서 이게 3일입니다. 3일 내에 집행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요 물건에 대해서 현재 현황이 어떻는지 현황 조사를 하고 명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게 현황 조사서예요. 그리고 또 감정사에게 자, 지금 요 물건을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법원에 있는 요 판사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그래서 요 물건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하면서 그걸 감정을 하라고 감정평가를 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때 집행관은 2주 내에 자기가 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그 현황 조사를 다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요거는 집행관이 하고 요거는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매각 물건 맹세서를 만들어요. 매각할 요 물건에 대해서 어떻다는 그 맹세서를 만들어요. 요건 누가 만들어요? 요건 법원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나중에 경매 응찰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요거예요. 요게 기록이 잘못됐다 그러면 법원이 저가 잘못 알아보고 잘못 기록한 거 맞잖아요. 그럼 이때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도 받아주고 매각 취소 신청을 해도 받아줘요. 이번에 저거 기록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그럼 배당 요구 종기를 언제로 할 거냐 정하기는 이때 정하는데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까지 하느냐 2 내지 3개월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2 내지 3월 내에 배당 요구 종기일을 정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뭐 3월 2일 날 법원에다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개시 결정을 3월
5일 내지 6월까지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럼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7일 내 배당 요구 종기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걸 정하는데, 이때부터 2 내지 3월이에요. 근데 요 기간들은 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간은 아니고, 그때는 권고기간이에요. 판사 사정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어요. 그 대체적으로 그 물건이 경매가 공고가 되면 벌로 보시겠지만, 반드시 그 물건에는 경매 개시 결정된 요 날짜가 나오고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일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요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3월 정도 돼요. 3월? 자, 그러고 나서 요 사람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결, 요 임차인이라든지, 그 집 파는가 이거 돈 찾아갈 사람들이 있으면 임차인이라든지, 저당권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한테 배당 요구를 하라고 통지를 다 해줘요. 그래, 이제 배당 요구 종결을 배당 요구를 하려면 여태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팔아야 되는데, 파는 날이 언제냐 하면 요걸 매각기일이라 그래요. 예? 파는 날, 경매 붙이는 날. 그럼 매각기일에 팔 것 같으면 요번에는 어떤 물건을, 자, 사업 위에 있는 어떤 물건을 경매에 붙이겠다는 것을 공고를 해야 돼요. 공고를 하는 게 매각기일 며칠 전까지 공고 안 했어요? 벌써 다 까먹었습니까? 14일, 15일에 말이에요, 15일. 2주 전까지 요번에 며칠 날, 예를 들어서 뭐 8월, 뭐 16, 지금 10월 달입니까? 11월 달입니까? 자, 10월 10일 날 팔 거다. 그러면 그거 14일 전까지 요번에 경매로 붙이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다. 이걸 공고를 합니다. 자, 어쨌든 10월 14일 전까지 요번에 경매에 붙이는 물건은 10월 10일 날 경매에 붙이는 물건들은 이런 거다. 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걸 경매에 붙이려면 응찰하고 싶은 사람이 요 물건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7일 전부터 게시를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응찰하고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시켜줍니다. 자, 열람을 시켜주는데, 열람 시켜주는 내용은 딱 요 세 가지만 보여줘요.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 명세서. 요거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요, 내가 지금 어떤 물건에, 요 물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옛날엔 전부 다 서류로가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요 물건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응찰할 것인지는, 자, 요 물건에 대해서 몇 사람이나 보는지 이걸 보면 대충 관심 가진 사람이 얼마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봐요. 그러니까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어쨌든 막 이래 합니다. 요때 열람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현황조사서, 또 뭐 감정평가서, 또 매각물건 명세서. 그 중에서 요걸 가장 주의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매각이 되고 나면 지금 요 매각에 대해서 그대로 매각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는 요걸 매각 결정기일이라 그래요. 매각 결정기간을 정확하게 말하면 매각 허부 결정기일, 허부. 매각 허부 결정기일이라 그래. 매각을 허락할지 불허할지를 결정한다. 매각 허가받을지 불허가받을지 결정기일에 매각 허부 결정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됐다, 이 경매가 잘못됐다, 이를 신청했는데 요 기간 동안 허가나 또는 불허가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이의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니?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했더만은 이 인간이 받아들였든 안 받아들였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사법보장관이 결정한 요 결정에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 그러면 판사한테 내가 정식적으로 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 요게 항고기간이에요. 요 항고기간은 무조건 7일이에요. 매각 결정기일부터 7일 요 기간 동안에 내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여줬어요. 내가 볼 때는 내 주장이 맞아. 그러면 사법보장관 니하고는 내가 말하고 싶고 말하기 싫고, 니하고는 말 쓰기 싫다. 판사한테, 정식 판사한테 재판을 한번 받아보자. 이게 항고기간이에요. 그럼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7일 내에 해야 되는데, 이때 항고가 되면 이때부터는 재판이 진행돼요. 항고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때 항고 재판은 석 달 갈 수도 있고, 6개월 갈 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고, 제한구까지 올라가서 저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요, 이게 2년, 3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고를 제기하는 기간은 며칠까지? 7일까지 항고가 일단 제기가 됐다 그러면 재판이 끝난 날은 경우에 따라 1년도 가고 2년도 가요. 자, 그러면 별말이 항고도 없었어. 그러면 매각이 이제 확정돼요. 매각이 뭐가 된다고요? 확정됩니다. 이 사람 앞으로 이제 낙찰 받는 게 확정이 되면 보통 지금은 한 20일 정도 줘요. 20일에서 한 달. 자, 그리고 이때 매각 확정된 날로부터 한 20일 전후, 20일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요때까지 매각할 때, 요때 자기가 응찰할 때 계약금, 뭡니까? 보증금 10% 납부했고,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라고. 잔금을 납부하는 기일이 아니고 기 하나를 정해주죠. 그래서 며칠을 내세요. 이게 아니고 며칠까지 내세요. 이래야 됩니다. 그럴 때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중간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때는 등기를 해야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바로 소유권은 이전됩니다. 자,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갑과 을이 지금 소송을 했어요. 방금 얼마 달라고 해서 1,000만 원 하고 또 뭐 이자하고 달라고 그랬지. 만약에 1심에서 을이 승소했어요. 승소했어. 갑이 패소했어. 갑이 생각할 때는 너무 억울해. 그럼 여기 2심에 항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전에 내가 그렇게 하겠죠. 근데 돈 싸다 주고 이제 배웠으니까 조금 유식하게 해야 돼. 일반 재판에서 1심에서 2심 올라가는 걸 말이렇게 항소 2심에서 3심 대부분 올라가는 걸 이렇게 상고. 아무 데나 있어요. 이걸 상고라 그래요. 요 두 개를 합쳐서 말할까요? 상소. 신문에 보면 항소, 뭐 하긴 기자 놈들도 뭐 지맛대로 쓰니까 항소, 상고, 상소 이렇게 써야 돼요. 예? 그러면 항소한다 이 말이 나오면 대부분 올라가는 걸 말해요. 고등부분 올라가는 말이에요. 20 올라가는 걸 말해요. 이걸 말고 쓰라고. 그래서 자, 갑이 억울해요. 항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아직 판결이 확정됐어 안 됐어? 안 됐어. 판결 확정 안 됐다고요. 판결이 확정되려면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2주가 경과되도록 항소를 안 했거나 2주 경과 전에도 나는 그만 항소 포기하겠다. 포기각서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항소 포기서를 2주 전에 제출하거나 또는 1심 판결 선고 후 몇 주요? 2주가 경과되는 그때는 판결이 확정돼요. 그러면 그 판결문 가지고 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이 인간이 2주 되기 전에 항소를 해붙더라고. 판결 확정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이래다가 또 대부분까지 올라가려면 이게 1년 2년 걸릴지 몰라. 그러면 그때 요 재산 상태가 또 나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때 을이 소송할 때 만약에 항소를 하더라도 일단 1심 판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물론 만약에 을이 집행을 할 때는 만약 올라가서 지가 여기 2심에 가서는 을이 질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이거 을이 졌다 그러면 지가 집행했다가 집행 때문에 갑이 손해받아 안 받아? 받지? 지금 뭐 머리에 와닿습니까? 실시간 됐다고 좀 완전히 마음이 떠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자, 만약에 지금은 자기가 1심에서 성소했지만 2심에서는 갑이 항소해가 2심에서는 을이 패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집행을 했다가 갑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할 때는 갑한테 담보를 제공하라 그래요.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일단 1심 판결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가집행 선고예요.